네, 반갑습니다. BOTC 안병입니다. 저번 수업도 다 이해하고 넘어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수업 같은 경우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임포트 미디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보충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부분을 좀 빼먹었더라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첫 번째 방법인 정석대로 불러오는 방법에서 옵티마이즈 그리고 프록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그냥 불러오는 방법에서 옵티마이즈랑 프록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수업 짧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럼 보충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수업에 설명드렸던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임포트 해놓은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이제 옵티마이즈 혹은 프록시 파일로 만들어 줄 건데 밑에 있는 타임라인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왼쪽 보이는 창에 이 파일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파일 우클릭을 하시면은 뭐가 떴죠? 이 중에서 트랜스코드 미디어 이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트랜스코드 뭐 변환 마이트 트랜스 마이트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미디어를 뭐 이렇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눌러 주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체크하셔서 OK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이게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프록시 미디어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뜨는데 무시하십시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프록시 미디어 만드실 거면 그냥 체크해서 OK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충 수업입니다. 자, 그냥 불러오는 방식으로 임포트를 했을 때는 이렇게 옵티마이즈랑 프록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충 수업이고 그 다음 진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뷰어 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이해를 하고 계속 넘어오시면은 앞으로가 더더욱 쉬워진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게 한 방에 다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 뷰어 창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게 크게 보이는 이곳이 뷰어 창입니다. 이름부터 확실하잖아요. 뷰어, 보는 약간 그런 창입니다. 네, 차근차근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 왼쪽을 보시면은 필름 모양이 있죠. 이거는 이 프로젝트의 맨 처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영상 클립이 여러 개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는 이 필름 모양이 뜨죠. 하지만 중앙에 있는 클립 맨 처음을 가면 안 뜹니다. 이해하셨죠? 내가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이 영상들의 맨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프로젝트 맨 끝에 표시도 있겠죠? 맨 끝으로 오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그지그 짝짝짝짝짝짝짝짝 해놓은 게 있죠. 이 모습이 이 프로젝트의 맨 끝을 뜻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사실상 몰라도 돼요. 왜냐면은 밑에 어차피 우리가 타임라인 다 보면서 편집을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이런 뷰어에 표시를 해놨다. 우리를 배려를 해줬다. 네,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왼쪽 위에 보면은 1080p HD 29.97 프레임 스테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1일차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지금 세팅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파일을 선택해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의 원본은 이 크기가 아니에요. 이 크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방법, 파일을 클릭을 해요. 이 파일을 다시 클릭한 상태로 위를 보시면은 2720 1530이에요. 그리고 29.97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본은 이 크기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에 있는 영상 클립을 클릭해보면 바뀌죠. 1080p 29.97 프레임 스테레오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중앙으로 오시면 1일차 이건 내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 이름 설정한 거에 따라 바뀌겠죠. 그 다음 오른쪽 여기 보시면 169%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숫자가 혹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표정 올렸다 이러면은 위에 112%가 되어 있죠. 내리면은 커질 거고요. 왜 이게 달라지는가? 그거는 옆에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알게 돼요. Fit 여기다가 체크가 되어 있죠. 크기를 알아서 맞춰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만 하면 되지 여기 밑에는 왜 이 크기를 따로 조정을 할 수 있는가? 나중에 편집하다 보면은 크기를 계속 조정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뭐 150으로 하면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50 하면 더 작아질 거고 다시 fit 하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더 크게 했을 때는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 해도 안 움직입니다. 내가 왼쪽 위가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움직여. 그럼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네모 박스가 있어요. 네모 박스 안에 빨간 네모 박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빨간 네모 박스 안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잡고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화면 크기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뷰 여기 눌러볼게요. 위에 있는 거 쇼 파트, 여기는 지금 제외를 할게요. 이거는 오른쪽 창 설명할 때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시키고,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퀄리티 파트예요. 자, 밑에 보면은 베러 퀄리티가 있고 베러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집할 때 이 뷰어 창이 보여지는 거예요. 베러 퀄리티, 그러니까 좋은 화질로 계속 보여주세요 이 뜻이고요. 밑에 베러 퍼포먼스는 내가 편집을 하다 보면은 어떤 효과로 인하거나 뭐 색보정으로 인하거나 그래서 파일이 되게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럼 재생할 때 툭툭툭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보기 힘듭니까? 그랬을 때 우리 편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좋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는 베러 퍼포먼스를 눌리든 퀄리티를 눌리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재생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달라져요. 자, 확대를 해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를 봐볼게요. 자, 지금 이게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 지금 정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나오고 베러 퍼포먼스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보이죠? 이렇게 완전 흐려지는 거. 그래서 끊김없이 볼 수 있어요. 베러 퀄리티로 해볼까요? 베러 퀄리티로 했을 때는 자,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거 미디어 플레이백. 자, 제가 설명드렸던 옵티마이즈 프록시 나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옵티마이즈랑 오리지널은 그냥 똑같은 파일이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 다음 밑에 이 두 개 있는 프록시인데 프록시 프리퍼트, 프록시 P, 네. 그리고 그 다음 밑에는 프록시 온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프록시 온리는 내가 프록시로 만들어 놓은 것들만 보겠다. 프록시 P, 얘는 프록시 되는 애들은 프록시를 보여주고 아닌 애들은 그냥 보여달라 이거죠. 그래서 얘가 중앙에 있는 겁니다. 옵티마이즈 맨 밑에 프록시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그 다음 또 밑에도 다 무시해도 되다가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오버레이에 Show Title Action Safe Zones, 그 다음 Show Horizon,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거 눌리면은 화면에 지금 잘 보이실라나? 노란색 박스 두 개가 생겨요. 이게 말 그대로 세이프 존이에요. 여기 안에다가 자막 같은 거, 그런 거를 여기 안에 기준으로 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어떤 뭐 디스플레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잘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박스 안에서는 자막을 넣더라도 어느 상황에든 잘릴 위험성이 없다. 자막 작업하실 때 켜두시면 되게 좋아요. 웬만한 방송국들 있죠, 영상을 내려받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 만약에 생긴다면 꼭 한번 여기 넣어서 세이프존 한번 켜보세요. 그러면은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튜브든 뭐 어느 플랫폼이든 사실 1080p 다 보여지거든요. 어디든 뭐 자막을 넣어도 요새는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 설정을 할 때는 이 박스 안에서 자막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Show Title Action Safe Zone이었고요. 그 다음 Show Horizon,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세로 가로 줄이 하나씩 생겼죠. 정중앙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로 중앙 가로 중앙, 네,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쓸 일 생깁니다. 여기 뷰 탭에서 우리가 볼 것들은 퀄리티 부분,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백 부분, 그 다음 오버레이 부분,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이것들은 나중에 이거는 설명드려야 되고요. 이건 무조건 나중에 설명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요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전체 화면 보기예요. 자, 되고 있으면 보이죠? 플레이 풀 스크린,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 해보는 거예요. 뷰어창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물론 뷰어창이 완전 끝난 건 아니에요. 더 있어요. 다른 걸 설명할 때 연관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뭐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은 댓글 뭐 많이 남겨주시면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게 될 수도 있고 댓글로 답변을 드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만져보고 그냥 묻는 것보다 해보고 못 찾아서 물어보면 더 확실하게 기억에 남을 겁니다. 안 해보고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냥 없었어요. 그 많은 인원 중에 뭐 한두 명 있었나?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만져봐야 그게 머릿속에 딱 박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져보시고 이건 모르겠네, 이건 어떻게 해야지 하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계절학기 여러분들의 Q&A 이런 것도 진행해볼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지금은 차근차근히 수업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죠. 이 뷰어창에서 보여지는 것 이외의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나갈 수업에 연관돼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설명을 안 드린 거고요. 오늘은 뷰어창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구나, 그리고 이런 설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 이해하시고 다음 수업에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쉬는 시간 가지고 다음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